FOMC가 끝났고요. 1월의 강세 흐름을 2월에도 이어갈 수 있을까? 중요한 시금석은 어쨌든 삼성전자고 FOMC 모멘텀을 넘었습니다. 오늘 10시에 시황 해설 이동훈 블루오크 대표와 함께 시장 전략 세우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딱 궁금할 때 어떻게 와주세요. 예. 타이밍이. 주제는요. 어쨌든 간에 FOMC가 끝나고 나서 시장 흐름들이죠. 2월. 비둘기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뭐 굉장히 매파적으로 얘기했는데 시장이 비둘기로 해석을 한 건데 어쨌든 FOMC 이후의 시장 전략입니다. 시장의 기대와 함께 실제로 나타난 흐름들 FOMC 결과부터 좀 해석을 해주시죠. 예, 사실 파월은 이제 할 소리를 한 건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좋게만 좋은 부분만 뽑아서 이제 해석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연내 과연 이제 금리 인하까지 얘기를 할 것인가, 뭐 안 할 거다라는 게 뻔하긴 했는데 이제 단정적인 어조로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일단 이제 현재로서는 연내 금리 인하 생각이 없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기만 놓고 보면 좀 매파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시장은 그 뒤에 나왔던 여러 가지 어떤 문구들 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이런 것들도 주목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을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초기 단계가 시작됐다. 점점 상승하긴 하는데 상승폭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예,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제 상승폭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걸 이제 파월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연준의 속도 조절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겠구나라고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해석을 했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뭐 긴축에 대해서 긴축을 너무 빨리 끊어버리면 그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 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연준은 그렇지만 과잉 긴축에 대해서도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잉 긴축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후에 금리 인상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인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됐을 텐데 과잉 긴축에 대해서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좀 분명히 하면서 이게 사실상 금리 인상이 끝난 거다라는 점, 거의 뭐 한 번 정도 남았다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제 말은 두어 번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제 한두 번 정도인데 이제 시장에서 지금 5월까지도 어쩌면이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3월에 나오는 지표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월까지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금리 인상 여부를 수정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뭐 고용 비용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내려가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5월까지는 안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에 멈췄거나 아니면 한 번 정도 더 올리면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쪽으로 여전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 경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둔화되는 거는 맞는데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성장 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경기 침체가 극심하게 가는, 그러니까 경착륙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서 우려했던 거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세게 해서 미국의 경착륙을 유도할지도 몰라 잠깐이라도 이런 어떤 공포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대체로 파월 의장의 의도는 뭐 일부에서는 좀 연기가 많이 늘었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인하할 것 같이 얘기하면서 겉으로만 세게 얘기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 여전히 연내 금리 인상 할 것 같다라는 확률이 여전히 높게 나와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파월의 발언 중에서 조금 유연한 부분만 뽑아서 이제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뭐 2월에는 내일 뭐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2월 초에 가장 큰 이벤트 FOMC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실적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게 좀 있는데요. 경기 우려도 있고 대체적으로 2월 흐름들은 그러면 이쪽으로 보시나요? 예, 일단 시장을 보면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올라왔던 환경, 그러니까 이제 주요국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됐다라는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특별히 아시아 쪽에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 저번에 제가 이제 동남아에도 북진하고 있다 자금이,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 대만, 홍콩, 중국, 특히 이제 중국, 대만, 우리나라 순으로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인데 이건 아직까지는 뭐 숫자로 나타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숫자로 잡히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보면. 최근에 어떤 기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는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은 올해 분명히 좀 안 좋을 텐데 안 좋은데 하반기 넘어가서 내년으로 되면 실적이 좀 턴하지 않을까. 어저께 이제 SK하이닉스 컨콜에서도 내년도에는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될 것 같다. 업턴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회복될 것 같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시장은 점진적인 좀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1월이 역대적으로 보면 7번째인가 강했던 달이었거든요. 지난달에 지금 표를 보고 계신데 제가 이제 역대 순서대로 한번 표를 봤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표를 보시다시피 2, 3월에 고전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9% 이상 1월에 예. 강해버리면 이제 2, 3월에 고전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 6, 7, 8% 정도 올라가면 2, 3월에 그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1월만큼은 아니지만 점진적인 상승 정도는 좀 시도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수의 어쨌든 간에 고점을 물론 높이는 데도 있습니다. 이제 연간 전망하면서 보니까 지수를 2,800까지, 네. KB에서 2,800까지 내일 김상훈 센터장이 오시는데 올린 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2,500, 2,500 한 50 정도 이 정도를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 증권사 밴드가 저도 이제 한번 관심 있어가지고 쭉 찾아봤더니 제일 낮게 잡았던 데가 2,450이 있었거든요. 네. 그 이미 지금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상단 평균적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게 2,600 정도에 되게 많이 몰려 있었고요.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본 데가 말씀하신 대로 2,800 정도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거는 조금 높여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지수 상단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보면 1월 상승에서 또 뭐 물론 개인적으로는 다 개인이 다르니까요. 수익을 내신 분도 많고 전체적으로 장이 올랐으니까 좋았겠죠. 만약 했겠지만 수급으로만 나눠보면 어쨌든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고 기관이 따라 사고 개인들은 매도하는 이런 형국이 좀 나왔고 개인들은 주로 이제 빠지면 주가가 오르는 뭐 인버스 이런 상품을 좀 사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예탁금이 보통 1월에 이례적인 수급이었거든요. 보통 연말에 양도세 회피하는 물량이 나가고 연초 예탁금이 급증을 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게 원래 일반적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사고 기관은 파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1월에 코스피에서만 개인이 6조 원 정도 팔았거든요. 네. 코스닥 매수했다고 해봐야 5천억 전후기 때문에 실제로도 보면 개인들이 6조 원 정도 판 겁니다. 근데 6조 원 팔았다면 그게 고객 예탁금에 플러스가 돼 있어야 되는데 예탁금은 또 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그 돈을 끄집어서 주식시장 밖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아직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좀 심리가 좀 위축돼 있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고금리라든가 이런 환경이 다른 쪽에 자금을 좀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지수와 종목에 대한 주도권은 여전히 외국인 기관에 있다라고 봐야 돼서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쉽지 않은 그런 장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연속성을 띌 것인가? 누가 뭐래도 뭐 외국인이 1월에 이제 불을 붙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도 할 수 없이 산 측면이 좀 있는데요. 주로 반도체, 그다음에 은행주 이런 거 많이 샀었잖아요. 연속성이 이어진다면 뭘 더 살까요? 그 한번 저걸 보실 필요가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매수로 들어오기 시작한 점은 작년도 7월 정도였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주목하는 게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해야 우리 증시에선 돌아서는데 저 지금 차트로 보고 계시는 게 삼성전자 매수로 돌아선 날짜가 언제냐면 9월 30일입니다. 근데 9월 30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달러 인덱스가 115까지 올라갔다가 피크를 쳤던 게 9월 28일, 29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신흥시장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환경이 이어진다라면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펀드 자체도 뭐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내년도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망도 올해 하이닉스 한 7조 원 정도 적자 보는데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는 한 7, 8조 원 또 흑자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라든가 감안을 해본다면 외국인들이 주도 매수 세력이라고 본다면 1월에 매수했던 종목군들을 여전히 속도 조절은 좀 하겠지만 규모는 줄겠지만 뭐 전기전자라든가 뭐 반도체 다음에 자동차라든가 아니면은 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대형주에 대한 관심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더 사더라도 사실은 그럼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샀으니까 이제 코스닥의 중소형주 사야지 이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요. 최근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8일 중에서 7일 코스닥을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 어제 같은 경우는 대형주 매수 규모가 작년도 3월 이후에 최대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일부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2월 전략은 1월은 뭐 사실 이례적으로 생각보다 워낙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연초부터 가져가기 좀 어려웠는데 2월은 오르더라도 사실 1월만큼의 상승을 가질 수 있고 1월만큼 이상 상승한다면 이건 정말 상승적으로 분위기를 확 돌리는 거죠. 그죠?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걸로 보인다. 다만 상승세는 좀 점진적 상승을 예측한다.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그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쨌든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물론 이제 우리나라 지표는 오늘 물가 지표가 다시 높게 나와서 좀 부담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미국도 그렇고 어저께 밤에 나온 유럽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 IMF에서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조금 높였죠. 그러니까 중국도 많이 올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수출 외부 환경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시장에서는 좀 걱정하는 게 연내 금리 인하 안 하면 그동안에 연내 금리 인하를 전제로 시장이 올라왔던 측면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인하를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좀 충격받을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하한다라고 기대했던 게 어차피 11월이거든요. 11월에 0.25%포인트 정도 인하인데 올해 11월에 안 하면 내년 1월에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라서 금리 인하 안 한다라고 얘기 나온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1월은 좀 수급에 의해서 밀고 올라간 측면도 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 조절이 되면서 점진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또 지금은 또 주도권이 철저하게 외국인들한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수익 내시기는 오히려 조금 불편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 선호하는 종목군들 그 안에서 자꾸 이제 종목을 좀 압축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도 속도 조절, 주가 상승도 좀 속도 조절. 그러면 어떤 섹터가 좀 좋을까요? 2월에 공략할 만한 섹터나 업종은요? 그 일반적으로 고객 예탁금이 저점에서 10% 올라가면 코스닥에 굉장히 재밌는 종목 장세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4조 5천억 정도였기 때문에 한 4, 5조 원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월에 사실 로봇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강한 종목군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닥에 있는 종목 장세 빠르게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면 외국인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들과 거기에 이제 공급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률이 편안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IT라든가 최근에 2차 전지,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그렇게 많은데도 주가가 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보셔야 되고, 그리고 중국하고 관계 문제 때문에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계속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3월이 돼서 따뜻해지면 중국의 확진자 수는 더 떨어지게 되고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 사람들의 확진자 비율은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대한 방역 완화가 상호간에 또 이제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도 끈을 놓지 않고 뭐 화장품이 됐든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됐든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져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리오프닝, 별로 이제 이의가 없고요. IT는 IT라고만 하니까 좀 광범위합니다. 네. IT는 두 가지 정도 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반도체 네네.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투자를 안 줄인다, 감산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이닉스는 감산한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가격 회복이 되면서 대장주들이 밀고 올라가게 된다라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상승이 나올 수 있어서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을 네.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장기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통신 장비주들이 피크 대비 저점이 7, 80% 빠진 종목들도 있거든요. 뭐 네. KMW, 에이스테크 뭐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최근에 조금씩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 관심지에 넣어놓고 움직임 거래량 실리는지 여부 좀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조금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워낙 좋은 실적과 함께 주주환원 정책까지 쓰겠다고 했으나 업황 자체가 이 전기차 또 업체들이 지금 서로 치킨 게임에 좀 들어간 상황이고 수요도 그렇고 자동차는 좋게 보셨나요? 전기차 쪽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좀 말씀하신 대로 주주 환원 정책, 지금 네. 주주 환원 정책, 금융주가 이제 환원 정책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도 지금 자사주 소각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대기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어 버리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을 축소하는 데다가 어저께 이제 각사에서 이제 자동차 할부 금융에 대해서 우대 정책 같은 걸 또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플이 될 수 있다라고 봐서 약점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 또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제한적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 쌓이고 있는 그런 구조에 있어서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은 유튜브 검색창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0시 시황의 해설자들, 길다. 10시 시황의 해설자들, 이렇게 치기 어려우시. 10시 시황, 이렇게 시황 해설자, 이렇게 치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